필수의 제 7번.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셀 때 뭐 생각하라 그랬냐면 경우의 수처럼 생각하라 그랬어. 들어가냐 마냐 들어가냐 마냐. 됐죠? 자, A라는 집합이 있대요. 아침 먹고 땡이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1, 2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었던 예제랑 똑같은 예제네요. 자, 이걸 갖고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찾으래요. 1번. 틀린 걸 찾으래요. 너는 A의 원손이 맞아요. 왜? 여기에 있잖아. 다만 잘 들어야 돼. 여기 봐. 이건 원소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녀석을 갖고 온 거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요 녀석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웠어요. 그럼 집합이 된 겁니다. 그럼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3번. 1이라는 원소의 집합 기호를 쓰였으면 이쪽은 집합이 된 거라고요. 저 집합 1은 A의 부분집합이겠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이 녀석이 틀린 답이에요. 자, 4번. 1하고 2의 집합 기호가 쓰였는데 이게 집합인지 원소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여기다가 집합 기호를 쓴 건지 요 녀석을 쓴 건지 모르니까 이건 뭐 봤더니 여기에 원손이라고 물었어요. 그럼 원소 맞잖아요. 여기 있는 거니까. 됐죠? 그런데 이걸 집합으로 써도 맞습니다. 그때는 요 두 개를 갖고 만든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게 5번이죠. 1, 2에다가 집합 기호를 썼어. 이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1, 2를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번엔 집합이니까 포함되더라도 말이 되겠죠. 됐죠? 자, 필수의 제 8번. A는 1하고 A 플러스 2고요. 자, B는 3, A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 요렇게 됐습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A가 B에 속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A가 B에 속한다는 얘기는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당연히 A 플러스 1이 제일 작은 수겠죠. 그죠? 그럼 A 플러스 1이 1일 때가 있을 거라고요. 됐니? 또 누가 1이 되겠어? 또는 A제곱 플러스 2가 1인 경우도 있겠죠. 됐니?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탈락시켜 놓고 우선 A의 값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다. A는 0이래요. 그럼 그냥 갖다 집어넣으세요. A는 1, 2고요. B는 3, 2, 1이죠. 그럼 A가 B에 속하겠죠? 이건 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자, 필수의 제 9번. 집합 A가 마이너스 2, A제곱 플러스 2A, 집합 B가 3, A의 제곱 마이너스 3A. 자, A랑 B가 같대요. 자, A와 B가 같답니다. 보세요. 시험 문제 어렵지 않지만 이 문제 나중에 되게 어렵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시험 문제로 바꿀 거예요. 그럼 너랑 너랑 같아야 되니까 너는 마이너스 2고요. 동시에 너는 3이어야 돼요. 동시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A가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고 and A 제곱 플러스 2A 빼기 3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죠. 여기 A 값은 1하고 2고요.
요 녀석의 a의 값은 마이너스 3하고 1입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되는 게 1밖에 없더라. 이렇게 답 찾으시면 돼요. 됐죠? 자, 10번. 집합 A가 3, 4, 5, 6, 7을 원소로 갖고 있답니다. 여기 봐야지.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수는 몇 개니를 먼저 찾아보자고요. 부분 집합의 개수. 연습하는 거야. 이건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자,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 4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 5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 6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 7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식으로 표현하면 x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표시할 거고, 우린 집합 요 x의 개수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는 건데, 그림상 보면 a 안에 속하는 집합 x의 개수를 찾는 거, 요 개수를 찾는 게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요. 됐죠?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두 곳, 4 두 곳, 5 두 곳, 6 두 곳, 7 두 곳. 그래서 2의 5제곱개가 된다고요. 자, 그럼 진 부분 집합은 몇 개니? 물으면 2의 5제곱에서 자기 자신 1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됐죠? 자, 이제 시험 문제 1번. A의 부분 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3과 6은 원소로 같지 말래요. 그럼 그림을 제발 그리시라고요. 그림 A가 있고요. 이 안에 X의 개수를 찾는 건데, 저 X가 반드시 5는 원소로 가지라고 했으니까 5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3과 6은 원소로 갖지 말으라고 했으니까 3, 6은 여기 있는 거라고요. 됐죠? 됐죠? 그럼 선택권이 누구만 있어요? 3, 6, 5는 자리가 정해지니까 4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 7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 그래서 2의 제곱개, 4개라고요. 이거 이해하셔야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도 푼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자, 2번.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여기 적어도 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앞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적어도 하나의 홀수래요. 여기 봐라. 지금 저기 홀수는 3, 5, 7입니다. 그럼 적어도 하나의 홀수란 얘기는 3 혼자 있거나 5만 포함되거나 7만 포함되거나 3, 5 홀수가 2개이거나 홀수가 3개이거나를 다 일일이 따져야 돼요. 이해돼? 여기 봐야 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면 홀수가 1개 포함된 경우, 홀수가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2개 포함된 경우, 홀수가 3개 포함된 경우라고 다 생각해보면 홀수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3이 들어가 있고 5하고 7은 들어가면 안 돼. 5가 들어가 있고 3, 7은 들어가면 안 돼. 7이 들어가 있고 3, 5는 들어가면 안 돼. 홀수가 2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3, 5가 들어가 있고 7은 안 들어가고 3, 7을 가지고 있고 5는 안 들어가고 5, 7을 갖고 있고 3은 포함하지 않고 셋 다 갖고 있다 그러면 3, 5, 7을 모두 갖고 있다 이걸 해야 된다고요.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홀수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도록 하세요. 그럼 여기 그냥 보세요. 책에 자꾸 쓰지 말라고. 책에 쓰는 거 의미 없어. 풀 때 그거 보면 뭐해. 적어도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반대로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느냐?
전체에서 홀수가 적어도 하나 쓰이세요 온 거니까 홀수가 안 쓰인 걸 빼면 되겠죠. 돼? 그러니까 빼기 짝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곧 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집합을 빼주시면 된다고요. 갑니다. 전체는 2의 5제곱개였다고요. 거기서 짝수로만 만들란 얘기는 3하고 5하고 7은 포함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랬으니까 4와 6만 갖고 만드는 겁니다. 총 4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이 28개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됐죠? 여기 아직 안 끝났어.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험 문제를 또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3번. 저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2개짜리인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은 몇 개니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건 중학교 때 거를 이용할 거예요. 설명은 해드리는데 잘 보세요. 원소가 2개짜리래요. 그럼 집합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5개 중에 여기에 하나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5가지예요. 됐죠? 그 다음 하나를 여기다 3을 썼어요. 그럼 3을 제외한 나머지를 써야 되니까 여기가 4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 4도 세고 4, 3도 세게 되죠. 얘들? 그럼 3, 4나 4, 3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뭘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개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원소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은 몇 개니는 질문하지 않지만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를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건 중학교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확률을 배울 때 우리 반 학생이 10명입니다.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 하면 10 곱하기 9였어요. 그런데 대표 2명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10 곱하기 9를 한 다음에 2로 나눈다고요. 그 2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철수 0희가 대표로 뽑히는 경우나 0희 철수가 대표로 뽑히는 경우는 똑같다고요. 항상 똑같은 일이 2번씩 반복한다고. 그러니까 2로 한 번은 나눠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2가 들어간다는 거. 개수가 늘어나도 여기는 바뀌지만 여기는 고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4번. (3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시험 문제 물을 수 있겠죠. 됐죠? 나 지금 되게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니네한테 어려운 걸 묻기 위해서. 3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래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럼 3을 포함하란 얘기네? 그럼 이미 이 안에 3이 들어가 있으니까 4, 5, 6, 7만 갖고 만드는 거니까 2의 4제곱 16개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해돼? 난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설명을 할 수 있어. 이해 다 돼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를 만듭니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보기 볼 수 있죠. 하지만 누구나 다 맞추는 건 내 등급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해요. 누구나 다 맞추는 걸 내가 틀렸다? 그럼 나는 똥멍청이고요. 누구나 다 틀리는 걸 내가 맞췄다? 그럼 나는 등급이 바뀌는 거겠죠. 자, 5번 문제는 그럼 뭐냐? 문제를 어렵게 쓸 수도 있고 선생님처럼 간단하게 쓸 수도 있는데 집합 어렵게 써볼게요. A에
이건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와 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선생님이 지금 그대로 토씨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바꿔서 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되게 길게 썼어요. 어렵게 말을 써 내려갔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느냐?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x1, x2, x3, xn이래요. 왜 xn이라고 했겠어요? 16개라고 주는 건 너무 치사하니까 xn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총 32개라는 걸 아니까 요 애는 32개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32까지가 끝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해됐지? 자, 내가 여기 처음부터 32개 부분집합을 다 썼습니다. 그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N이래요. 됐어?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한 다음에 다시 그것들을 다 더하란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이걸 가장 간단하게 선생님이 표현해 보면 어떤 게 여러분한테 표현이 쉬운지 모르겠지만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분 집합에 사용된 모든 수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1, 2, 3, 3, 4, 5, 6, 7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3이 몇 번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여기 3이 아까 여기 보세요. 이 내용을 갖고 푸는 겁니다. 3이 총 16군데 들어가 있대요. 여기 32개 중에 16군데는 3이 들어가 있으니까 3을 총 16번 더 했겠죠. 이해돼? 이해돼?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잘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35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부분 집합에 사용된 모든 수의 합이니까 숫자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부분 집합 안에는 3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요. 4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요. 5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요. 6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 7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도대체 3이 몇 번 사용됐고 4가 몇 번 사용됐고 5가 몇 번 사용됐는지만 알면 되지. 이해돼? 졸림 일어나. 자, 3을 포함한 부분 집합의 개수가 3이 들어가 있는 게 총 몇 개라고 그랬냐면 16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4를 포함한 것도 16개겠죠. 그죠? 4는 총 16군데 들어가 있을 거라고. 5도 총 16군데 들어가 있을 거고요. 6도 16군데 들어가 있을 거고 7도 다 16군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 사용된 모든 수들의 합이라는 뜻은 결과적으로 3도 16번, 4도 16번, 5도 16번, 6도 16번, 7도 16번. 16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이게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부분 집합에 사용된 모든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는 시험 문제를 바뀔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그나마 선생님이 쉬운 걸 한 거예요.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됐죠? 자, 11번. 자, 집합 A는 2와 4고요. 집합 B는 12의 양의 약수래요.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총 6개를 갖습니다. 자, 집합 X의 개수를 찾으래요. 부분 집합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요렇게 쓰여 있다고요. 그럼 저 집합 X의 정체를 살피는데
이 집합 X는 B의 부분 집합 중 A가 X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2랑 4를 원소로 가져야겠죠. 됐죠? 따라서 2에 이미 2하고 4는 썼다. 그럼 나머지 1, 3, 6, 12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두 가지씩 4번 해서 총 16개가 만들어진다. 이게 집합 X의 개수다. 됐나? 자, 나중에 가면 이 11번 형태처럼 부분 집합의 개수가 아니라 집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냐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오늘 할 내용 이제 집합 새로운 연산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냥 새로운 수식 기호를 배운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수학적 약속을 하면 그 녀석을 통해서 사칙 연산과 비슷한 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집합의 연산입니다. 여기 자,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집합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집합만이 가지는 연산의 성질을 할 건데 그냥 여기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슨 집합이냐? 합집합이에요. 자, 합이란 얘기는 둘이 더하란 얘기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합집합을 어떻게 쓰냐면 기호 자체는 요 녀석의 기호는 U자입니다. U자. 요렇게 컵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요렇게 U자로 생겼어요. 요런 거 난 참 싫어하는데 자, 기호 자체는 저렇게 쓰여져 있고요. 뜻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합이래요. 두 집합을 합쳐라야. 합쳐라. 두 집합을 합쳐라. 그럼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집합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두 개짜리만 먼저 보면 A 집합이 이만큼이고 B 집합이 요만큼이에요. 그럼 둘이 합치란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걸 의미하냐? A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B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둘이 동시에 겹치는 6가지 다 해서 저 부분 전부를 얘기합니다. 일어나. 잠깐 일어나서 잠 좀 깨.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합집합이에요. 자, 그럼 정의를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쓰여지냐면 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X를 원소로 가질 텐데 저 X가 A의 원소이고요.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이야. 또는 B의 원소면 되더라. 요렇게 표현된다고요. 됐죠? 이해돼?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건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를 다 쓴 걸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걸 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가끔 조금 합집합을 좀 어렵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글로 좀 풀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두 집합 AB 중 적어도 하나의 집합에 포함된 원소라고 쓰면 A에만 포함되어 있거나 B에만 포함되어 있거나 둘 다에 포함되어 있거나 다 따지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 합집합과 동일하겠죠. 됐나요? 자주 쓰는 건 아니니까 용어 정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A 합집합 B 하세요. 그러면 원소가 A 또는 B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교집합이에요. 자, 교자. 이 교자는 어떤 교자냐? 만날 교자야. 교차로처럼. 교우 관계처럼. 누구와의 관계. 얘를 교차로는 뭐야?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교차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라는 건 그림으로 보면 A와 B가 만나는 부분. 요만큼에 해당하는 걸 말해요. 됐죠? 그러니까 A, B한테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것들 말합니다. A, 교집합 B. X를 원소로 갖고요. 저 X는 A의 원소이기도 하고 and 그리고 동시에 B의 원소이기도 한 녀석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한다. 됐죠? 자, 예를 들어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4고요. B라는 집합이 1, 3, 5, 7이래요. 둘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표시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돼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보면 A가 이만큼이라고 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B가 요만큼이라고 치자. 우선 둘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거 1하고 3이 있고요. 여기도 1하고 3이 있습니다. 그럼 1, 3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2, 4는 A만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5, 7은 B만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합집합이 얼마니? 라고 묻는다면 1, 2, 3, 4, 5, 7이 될 거고요. 교집합의 원소는 뭐니? 그럼 1하고 3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요건 약속이니까 약속을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집합 중에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소 집합이에요. 우리가 숫자에서 서로소는 공약수가 1뿐인 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맞죠? 맞지? 집합에서 서로소는 어떤 거냐?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을 서로소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서로 관계가 없어. 둘이 겹치는 부분 없는 거. 이런 걸 서로소 집합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A와 B가 서로소 집합입니다.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없어요. 그런 뜻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두 개 합집합, 교집합을 배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차집합이란 녀석이 나와요. 차집합. (5에서 3) 빼면 얼마야? 자, 5에서 루트 2 빼면 얼마야? 그죠? 자, 요거랑 똑같습니다. 자, 집합 A가 요만큼이 있고요. 집합 B가 요만큼이 있습니다. 자, 누구에서 누구를 빼느냐? 차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우리가 5 빼기 3하고 3 빼기 5는 서로 다른 수인 거예요. 그럼 A 빼기 B랑 B 빼기 A는 서로 다른 수인 거겠죠. 자, A 빼기 B다. A에서 B를 빼래요. 선생님 지금부터 하는 얘기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A에서 B를 빼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에서 3을 뺄 때는 2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지만 5에서 루트 2를 빼세요는 5 빼기 루트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O는 유리수고요.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유리수랑 무리수는 서로 교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불가능한 녀석이에요. 있는 그대로밖에 못 쓴다고. 그거의 관계야. A에서 B를 빼래. A가 이만큼인데 B 이만큼을 빼주래.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만큼 부분은 A랑 관계가 없어. 이해돼? 아니 요 부분은 아니 A에서 빼고 싶어도 이 부분은 뺄 수가 없어. 왜? A랑 관계가 없거든. 이해돼? 그럼 실제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A에서 B를 빼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 부분은 요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A에서 실제로 B를 빼는 게 아니라 둘의 교집합 부분을 빼는 거다. 여기 부분이 A 차집합 B입니다. 곧 A 중에 A에만 속해 있는 녀석을 찾으세요 할 때 A 차집합 B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돼? 자, 다시 여기 써드릴 거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졸면 안 돼. X를 원소로 갖는데요. 그 X라는 녀석은 A의 원소인 건 맞는데 and 그 X가 절대 B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된대. 요렇게 씁니다. 됐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기 봐야 돼. A 차집합 B를 구하세요. 그러면 A에만 속해 있는 원소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됐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돼.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 A에서 B를 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실제 부분 보세요. A에서 요 부분만 빠진다고요. 실제 의미는. 실제로 B를 다 빼는 게 아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봐야 돼. A 차집합 B는 지금 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하라는 뜻입니다. 됐어?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A 차집합 B는 A에서 둘의 교집합을 제외하는 거예요. 이해돼? 이 내용을 알아야 여기 나온 시험 문제들 말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B 차집합 A는 어디겠어요? 보세요. B 차집합 A는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그림으로만 표시합니다. 온전히 B에만 속해 있는 녀석, 여기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이 B 차집합 A가 되는 거예요. 돼? 이해돼? 자, 다시 한번 여기 계속 여기 봐야 돼.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 문제 A 차집합 B를 구해라. 그러면 온전히 A에만 속해 있는 녀석 1, 2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B 차집합 A를 구해라. 온전히 B에만 속해 있는 녀석 5, 6이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자, 이게 뭐 선생님 너무 단순하잖아요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몇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좀 이따 성질은 한꺼번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집합. 자, 저 여자는 남을 여자야. 남을 여자. 오케이? 우리가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세대는 아니야. 잉여 인간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쁜 뜻으로 하는 거야. 잉여 인간 뭐 이런 건 곧 왕따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잉여 자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자원을 쓰고 남아있는 자원을 잉여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는 나머지 부분인 거야. 이해돼?
그럼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겠죠. 이해돼? 나머지 부분이란 얘기야. 나의 여집합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인 거야. 너의 여집합은 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거고요. 이해됐어? 자, 그럼 이런 여집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체 집합이 항상 필요합니다. 왜? 나머지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전체 집합. 요렇게 씁니다. U자로. 헷갈리지 않게 해서 저기 U자 저렇게 써줍니다. 자, 그냥 집합 A와 집합 B를 포함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전체 집합은 시험 문제 줄 거예요. 여러분 보고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냥 A가 속해 있는 어떤 집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A의 나머지 부분을 구한다고. 이해돼?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곧 이만큼이 전체 집합이에요. 그리고 A가 여기에 땅 하고 있어요. 지금은 편하게 배우기 위해서 집합을 하나만 그리지만 전체 집합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집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A의 나머지 부분이란 얘기는 뭐냐? A를 제외한 부분인 거야. 그럼 A를 제외한 부분이 어디예요? A의 바깥쪽. 이쪽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색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A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 파란색 부분을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어떻게 쓰느냐? A의 여집합이라고 씁니다. C자를 제곱처럼 써주시는 거예요. 자, X를 원소로 갔는데요. 그 X는 전체 집합의 원소는 맞는데 A의 원소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A의 여집합.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딱 4개밖에 없어 얘들아. 정신 차리고. 집합의 연산은 4개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해됐지? 그럼 얘만 배우면 끝날 것 같지만 성질들이 항상 있어요. 성질.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이해하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할 때마다 맨날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됐죠? 자, 여기 봐. 초등학교 때 더하기를 배웁니다. 3 더하기 5. 5 더하기 3 똑같죠? 그죠? 3 곱하기 4. 4 곱하기 3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더하거나 곱하면 다 똑같다고 얘기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우리는 실제로 수학을 배움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데 실제 연산은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존재해요. 사실 빼기와 나누기는 더하기와 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5에서 3을 더했더니 8이 됐어. 이해돼? 그럼 나는 8을 5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8을 5로 만들려면 더했던 걸 뭐 해줘야 돼? 사라지게 해야 되지? 그게 빼기인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연산도 우선 합집합과 교집합이 마치 더하기처럼 역할을 하는데 자, 합집합, 교집합의 성질입니다. 이건 합집합과 교집합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모든 집합에서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책에 체크하지 말고 책을 깨끗이 쓰고 1학년 끝나면 팔아버리라고 했어 내가. 가능한 한 책은 깨끗이 쓰세요.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팔면 되잖아. 자, 교환 법칙이 뭐냐? A 합집합 B를 하나, B 합집합 A를 하나 똑같다고요. 됐어? 이해돼? 자, 3 더하기 5나 5 더하기 3이랑 똑같아. 그런데 여기 봐야지. 3 더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연산 기호가 여러 번 쓰이면 교환 법칙이 돼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한다는 건 하나의 연산 기호가 쓰여졌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집합끼리 연결돼 있는 건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당연히 교집합끼리 연결돼 있는 것도 A 교 B나 B 교 A나 똑같다고요. 다를 게 없죠. A와 B의 공통 부분이나 B와 A의 공통 부분이나 똑같겠지. 됐어? 자, 두 번째 무슨 법칙이 성립하느냐?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결합 법칙이라는 것도 전제가 있어. 연산 기호가 같을 때만 하는 거라고요.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2랑 3을 먼저 더한 다음에 5를 더하는 거나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3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2를 하는 건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거야. 그죠? 너무 쉬운 얘기라고 생각해서 졸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A 합집합 B 집합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C랑 합집합을 하래요. 연산 기호가 이렇게 똑같을 때는 나는 A 합 B랑 C를 먼저 합치고 A랑 나중에 하고 싶어.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요. 됐죠? 자, 마찬가지 교집합도 A 교 B를 한 다음에 C랑 교집합을 하는 거나 A 교 B 교 C, B랑 C의 교집합을 한 다음에 A랑 교집하는 것 파는 거나 똑같다.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 분배 법칙.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합집합, 교집합은 더하기, 곱하기처럼 쓰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열심히 더하기를 다 했더니 2 곱하기 3 더하기 5를 하래요. 이건 둘이 더하면 8이고 2랑 곱해서 16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걸 이렇게 분배해줘서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교환 분배 법칙은 안쪽과 바깥쪽의 연산 기호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가는 거야. 그지? 맞지? A 합집합 B 교 C래요.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색칠 공부해 보시면 제일 빠르게 됩니다. 증명 따위 하지 않을 거예요. 책에 다 나와 있기도 하고요. 색칠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쓰시면 되죠. A 합집합을 하나씩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거꾸로 A 교 B 합 C 이것도 마찬가지로 A 교 B 합집합 A 교 C 이렇게 해주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됐어? 됐어? 이해됐지?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개하고 나면 뭐 하라고 하지? 인수분해 하라고 하죠? 이쪽에 있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도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A 합집합, A 합집합이 똑같이 있네. A 합집합으로 묶어내면 B 교 C가 된다.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이걸 지금 배우는 내용이 언제 사용되냐면 집합의 관계가 막 두 개가 막 복잡하게 늘어져 있어. 그거를 정리를 해야 돼. 그럴 때 이 연산의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제발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냥 기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자, A랑 합집합, 공집합을 하래요. 자, A랑 공집합이랑 합쳤어. 그럼 누가 되겠어? 응? 누구? A랑 야,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공집합이 있다고 둘이 합치라고. 그럼 누가 되겠어? A가 되겠죠. 이걸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게 다 말짱 꽝이란 얘기잖아. 자,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했어요. 자, A와 공집합이 교집합이 있겠어요? 없겠죠. 왜? 공집합은 비어있는 집합이니까 당연히 공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 A랑 A를 합치래요. A랑 A를 교집합을 하래요. 이건 다 A겠죠. 됐죠? 오케이? 자, 이건 뭐 별로 의미 없으니까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지는 성질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요건 이제 교육 과정이 없는데 여기 봐야 돼.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교육 과정이 없는 건데요.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학생이 합집합, 교집합이니까 분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봐. A랑 A 교집합 B의 합집합을 하래요. 그런데 이미 A 교 B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 A한테 속해 있죠. 이해돼? 야, 봐봐. 그림이 A가 이거고요. B가 이거라고요. A가 이만큼인데 교집합은 이만큼이라고. 이만큼과 이걸 합치래요. 그냥 A죠? 이해돼? 돼? 이건 전개고 뭐고 할 게 아니고 그냥 A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됐니? 자, 그 다음 거꾸로 A랑 A 합 B의 교집합을 하래요. 보세요. A와 A 합집합 B의 교집합? 그럼 당연히 이건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A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더라. 그렇죠? 무조건 여기가 연상 기호가 반대라고 해서 전개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A랑 B랑 합쳤더니 A래요. A 교 B가 B래요. 이 뜻은 뭐겠어요? A랑 B랑 합쳤더니 A가 됐어? A랑 B의 공통분을 찾으랬더니 B가 됐어? 그 얘기는 뭐야? B가 A에 속해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됐나요? 이해돼? 오늘 반응이 영 뜨뜨미지근해. 됐죠? 자, 덧셈,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을 했습니다.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입니다. 외울 몇 가지들만 기억을 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집합은 A 차집합 B의 의미는 A에서 둘의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이건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번호를 쓰도록 하죠. 자, 공집합의 여집합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의 나머지 부분은 전체 다 하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 그럼 따라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됐죠? 자, 두 번째. A의 여집합에 그 녀석에 다시 여집합을 하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의 나머지 부분에 다시 나머지 부분이야. 그럼 A가 되겠죠. 돼? 잘 봐. 나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셋입니다. 여러분 셋에 다시 여집합을 하면 선생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집합을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고요. 세 번째, A와 A의 여집합에 합집합을 하래요. 그럼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A와 A의 여집합에 교집합을 하래요. 둘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네 번째. 이제 차집합과 여집합의 관계로 나오는 성질인데요. A, 차집합 B예요. 자, 차집합은 분배 법칙이 되지를 못해요. 이런 게 없다고. 분배나 결합이나 이런 게 없어. 교환이나. 알겠어? 그러니까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은 분배하거나 결합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 녀석을 간단하게 분배도 하고 결합도 하려면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써봐야 되는데 어떻게 쓰여지느냐 얘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여진대요. 이 둘이 같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 지금 되게 중요한 성질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얘는 더 중요합니다. A 차집합 B. 굿. 이 차집합은 순서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차집합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뀐다고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간단하게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되는지라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림 그려보면 알아요. 전체 집합이 이만큼이라고 하고요. B의 여집합의 색칠을 해보면 B의 여집합은 이만큼입니다.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자, 그거랑 A의 교집합, 이만큼의 교집합을 하려. 그럼 요만큼만 남죠. 요 부분이 A 차집합 B가 되겠죠. 됐죠? 자, 다섯 번째. 외워두시면 좋은 얘기들만 하는 겁니다. A 차집합 B를 했더니 A가 됐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뺄 게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뺄 게 없단 얘기야? 의미로 돌아가야 돼. A에서 실제로 B를 빼는 게 아닌데요.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데 뺄 게 없어야지 A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겠죠. 이런 뜻이 된다고요. 뭐 양쪽 다 되는 얘기입니다. A 차집합 B가 A가 됐다는 뜻은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건데 뺄 게 없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뜻이다. 자, 또 그럼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됐대요. 남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럼 생각해봐.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건데 A에서 A 교집합 B를 빼고 났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A와 A 교 B가 서로 같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미상 이게 같아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고요. 따라서 A 교집합 B가 A란 얘기는 A가 B에 속하는 경우라면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라고요. 그림상 보세요. A가 이만큼이고요. B가 이만큼이라고요. A에서
너와 너의 교집합 A잖아. A를 뺀 거와 동일하다. 됐어? 자, 그 다음 번호가 잘못됐다. 5번, 6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뭘 하나 안 했어요. 4번. 자, A가 B에 속한대요. 그럼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관계는 A의 여집합이 더 크겠죠. 나머지 부분인 거니까. 됐죠? 곧 무슨 얘기야? 양쪽에 여집합을 해주면 포함 관계가 반대로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외우세요. 이 정도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도 해야 되지만. 자, 문제. A는 3, 5, 7, B는 4와 9 사이의 정수니까 5, 6, 7, 8입니다. 선생님은 그림으로 그릴게요. A가 이만큼이고요. B가 있고요. 교집합이 있어요. C는 12의 약수 1, 2 여러분은 다 쓰셔야 됩니다. 1, 2, 3, 4, 6, 10이라고요. 그냥 나도 쓰고 시작할까? A는 3, 5, 7 B는 5, 6, 7, 8 C는 1, 2, 3, 4, 6, 12입니다. 자, 우선 셋의 교집합이 있는지 볼까요? 여기 보세요. A, B, C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있나 봤더니 셋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는 없죠. 그러니까 셋의 교집합은 없어. 알겠어? 이해돼?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봐. 그냥 선생님 심심하니까 그림 그려보는 거야. A가 이만큼이라고 보고 B가 이만큼이라고 보면 C는 셋의 교집합은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진 거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림을 예쁘게 그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1번부터 풀까요? 1번 A랑 교집합 B 합 C를 하래요. 자, 이런 걸 할 땐 분배 법칙을 하지 않습니다. 왜? B랑 C를 합칠 수가 있어요. 자, B랑 C를 합쳐보자고요. B, C의 합집합은 1 있고요. 2 있고요. 3 있고요. 4가 있고요. 5가 있고요. 6이 있고요. 7이 있고요. 8이 있고요. 12가 있다고요. 그냥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쓴 게 합집합이라고. 됐죠? 그거와 A의 공통된 부분. A는 3, 5, 7이에요. 여기 3이 있네요. 5가 있네요. 7이 있네요. 아, 그럼 그냥 A 자기 자신이네요. 곧 A가 B 합 C에 속해 있는 그림이 돼버렸죠. 됐죠? 자, 2번 A 교 B 합 C. 이것도 분배 법칙 하지 마시고요. 집합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세요. 자, A랑 B의 교집합. 너와 너의 교집합은 둘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건 5랑 7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집합은 5와 7이에요. 이거랑 C랑 합치래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C가 가지고 있는 거 1 있고요. 2 있고요. 3 있고요. 선생님 크기 순서대로 씁니다. 4 있고요. 너 5가 있었네요. 6이 있었고요. 7이 있었고요. 12가 있겠죠. 됐어? 자, 필수 예제 2번.
전체 집합은 12 이하의 자연 쓰고 A는 짝수고요. B는 3의 배수래요. 그러니까 A는 짝수를 다 쓰는 게 아니고 12 이하인 거니까 2, 4, 6, 8, 10, 딱 12까지밖에 쓸 수가 없다고.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됐어? 자, C는 3의 배수래요. 3, 6, 9, 12 요렇게 쓴다고요. 자, 이제 요렇게 나왔을 때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식으로 푸셔도 선생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자. 그림으로 그리면 전체 집합은 요렇게 돼요.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쉬워져요. 3개짜리 말고 2개짜리는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림이 아주 직관적이거든요. 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원소를 써볼까요? 둘의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 왜 B가 아니고 C냐? 아, B구나. 나 뭐 한 거야? 자, 교집합 먼저 찾아볼까요? 6이 있고요. 6이 있고요. 12가 있고요. 12가 있다고요. 여기에 6하고 12가 있습니다. 그럼 A만 가지고 있는 녀석은 2, 4, 8, 10이에요. 2, 4, 8, 10. 곧 A 차집합 B겠죠? 그 다음 B만 갖고 있는 건 3하고 9입니다. B 차집합 A 원소가 되겠죠. 됐죠? 집중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전체 집합이 12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1은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2 여기 있고요. 3 여기 있고요. 4 여기 있고요. 5가 없었으니까 5는 바깥쪽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6이 여기 있고요. 그럼 7은 다시 여기 있고요. 8 있고요. 9 있고요. 10 있고요. 11은 요 바깥쪽에 있다고요. 됐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1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래. 합집합이 이만큼이라고 나머지 부분이 1, 5, 7, 11이겠죠. 쓰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됐어? 근데 3개짜리 그림은 좀 귀찮아서 선생님이 안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A 교 B의 여집합. A 교 B의 여집합이래요. A 교 B의 여집합은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다 6하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다니까 1, 2, 3, 4, 5, 6 제외 7, 8, 9, 10, 11 이게 A 교 B의 여집합이겠죠. 됐죠? 3번 A의 여집합, 차집합 B. 자, 이걸 풀 때는 제발 이 녀석을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차집합이 있으면 아까 했던 얘기처럼 푸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 이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 거야? 내 건가? 누구 문자 계속 오는데?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성질 하나 안 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성질 하나 안 한 게 기억났어요? 여기 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여집합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거 성질이에요.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입니다. 여집합으로 묶어내면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어? 자, 4번. 자,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차집합이 교집합이 되고 여집합의 여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돼요. 그럼 이건 다시 교집합, 여집합이 순서를 살짝 바꿔볼까요? A, 교, B의 여집합이에요. 따라서 A 차집합 B가 됩니다. 2, 4, 8, 10. 됐어? 자, 여러분, 자,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차집합을 하셔도 되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식을 정리하는 걸 원한다고요. 성질에 의해서.
자, 아까 선생님이 하나 빼놓은 것 같아서 성질 하나만 더 적어놓고 갈 테니까 노트 필기할 때 다시 적으세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이 되고요. A 교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 부분 번호 하나 더 쓰시고 꼭 써두세요. 됐죠? 선생님이 깜빡하고 안 했네. 자, 3번. 집합 A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래요. 뭐 굳이 소수를 찾는데 1보다 크다는 말이 필요 있어? 2, 3, 5, 7.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입니다. 자, 이 녀석과 서로소인 집합이래. 교집합이 없는 거 1, 4, 6. 1, 4, 6 없네요. 그러니까 B는 서로소입니다. 자, C. 10의 약수 1, 2, 5, 10. 2랑 5의 교집합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됩니다. D. 1부터 10까지의 짝수. 짝수 2, 4, 6, 8이니까 2가 겹치니까 말이 안 돼요. 됐죠? 2. 4의 양의 배수. 4, 8. 여기 봐야 돼. 4, 8, 12, 16. 누구도 겹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집합이 없는 게 요 두 가지라서 B와 E. 됐죠? 자, 필수예제 4번.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2래요. 자, A 교 B는 5랑 8이고요. A 차집합 B는 1, 6, 7이라고요. 이게 나중에 숙달이 되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제발. 귀찮아하지 마세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A라는 집합이 있을 거고요. B라는 집합이 있을 거예요. 둘의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되니까. 됐죠? 자, 첫 번째. 합집합의 여집합이 2란 얘기는 이 바깥쪽에는 2만 존재해야 돼요. 그럼 1, 2, 3, 4, 5, 6, 7, 8, 9 중에 저기에 2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교집합이 5하고 8이래요. 그럼 5랑 8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A 차집합 B는 A에만 속해 있는 거니까 1, 6, 7이 여기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집합 중에 안 쓰인 거는 여기 부분에 속해야 되겠죠. 1이 있고 2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돼요. 없었으니까. 그 다음 4도 없었으니까 들어가야 되고요. 5가 여기 있네요. 6이 여기 있고요. 7이 여기 있고요. 8이 여기 있고요. 9가 없었으니까 여기에다 9 쓰면 된다. 됐죠? 그래서 집합 B의 원소가 3, 4, 5, 8,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이 편하다고요. 자, 필수예제 5번. A는 2, 3. A 제곱 플러스 4고요. B는 A 플러스 1, 4, 2A 플러스 3입니다. 이거 항상 크기 순서대로 적어드리진 않아요. 자, 교집합이 2하고 5래요. 그럼 여기 보세요. 교집합이 2랑 5란 얘기는 A랑 B 둘 다 2랑 5가 있어야 된다고. 그 이유가 여기 A가 이만큼, B가 이만큼이면 교집합 부분에 해당하는 건 여기라고요. 2, 5라고요. 그럼 2가 있고요. 3이 있었으니까 3은 여기 있고요. 그럼 5가 돼야 되니까 나는 네가 5라는 거다. 그럼 네가 5가 되려면 A 제곱은 1이다. 그럼 A는 1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다. 뭐가 답이 될지 모르니까 두 개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 두 개를 다 하는데 B만 하는 거야. A가 1인 경우에 집합 B는 2, 4, 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집합 B가 어떻게 되느냐? 0,
4, 1이 돼요. 교집합이 2, 5가 나올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A가 1이라는 거다. 너는 말이 안 된다. 확인 작업만 거쳐주자. 필수 예제 6번.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1번 A는 속하니 전체 집합의 여집합에. A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인데요. 자, 갑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고요. 어떻게 A가 공집합에 속할 수 있겠어요?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 A 합집합 B랑 A랑 보세요. 야, A랑 B랑 합친 게 있고 A가 있어. 그럼 당연히 A가 A 합집합 B에 속해야죠. 그죠? 이게 이렇게 속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A 교 B가 있대요. 이거랑 B랑 포함 관계를 하래요. 그럼 교집합이란 얘기는 A 교 B는 B의 일부분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B에 속하겠죠. 됐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가 됐다. 자, 4번 전체 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전체 집합에서 B가 아닌 녀석을 얘 교집합인데 생각하는 거야. 전체 집합은 그냥 전체라고. 그럼 전체랑 교집합을 하면 작은 B의 여집합이 그냥 튀어나와야죠. 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 그치? 야, 전체랑 A랑 교집합하면 A고요. 전체랑 B랑 교집합하면 B고요. 전체랑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나온다. 왜? 전체 집합이 제일 큰 집합이잖아. 모든 집합을 다 포함하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요. 자, 5번 전체 집합이 합집합에 속하나요? 그러지 않죠? 합집합이 전체 집합에 속해야죠. 전체 집합이 제일 크다니까요. 전체 집합은 항상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일 큰 집합이라고. 자, 필수 예제 7번. B가 A에 속한대요. 그럼 그림을 제발 그려놓고 푸세요. B가 A에 속한대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그럼 A 교 B는 누가 되니? 그럼 당연히 B가 돼야죠. 자, A 합 B는 누가 되니? 그럼 당연히 A가 돼야죠. 자, A에서 B를 빼보래. A에서 B를 빼래요. A에서 B를 빼면 이 부분이 남아있지. 이 부분이 남아있지. 이건 공집합은 아니죠. 뭐라고 표현을 못할 뿐이야. 됐어? 돼? 자, 그 다음 그럼 B에서 A를 빼보래요. 교집합이 B니까 이런 경우가 공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B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 잘 보세요. B의 여집합은 이만큼, A의 여집합은 이만큼이니까 B의 여집합이 훨씬 더 크다라고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된다 그래. 부등호를 한다. 포함관계 바뀌어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틀린 거 너다. 자, 필수 예제 8번. A는 A, B, C, D, 2고요. B는 D2래요. 자, 그거 필요 없어. 자, 시험 문제. A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된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A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된다는 얘기는 X가 A의 부분집합이란 뜻이라고요. 속해 있어야지. 그래야 교집합이 X가 될 테니까. 자, 그 다음 A 차집합 B랑 X랑 합집합을 했더니 X래요. 그럼 뭐야? 얘가 여기에 속했으니까 X가 된 거니까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라고요. 결론 이런 일이 나오죠. A 차집합 B가 X에 속하고
x가 a의 부분집합이더라. 됐죠? 자, a 차집합 b를 찾습니다. a에서 b를 빼래요. 겹치는 게 d2니까 a, b, c예요. 그럼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죠. a, b, c는 x에 속해야 되고요. 저 x는 a, b, c, d, e 이렇게 된 거라고.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졌죠? 이 집합 x라는 녀석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인데 a, b, c를 포함하래. 너를 이미 포함했다고. 그럼 d, e 갖고만 만드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2의 제곱 4개를 만들 수 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문제 풀다가 하나 적어드린 게 있는데 여집합의 성질 중에 저 여집합을 분배해주는 성질이라고 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간단합니다. 저 여집합은 분배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럼 이 연산 기호가 바뀔 뿐이다. 이렇게 요 얘기까지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런 걸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러 갈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개념원리 문제 풀면 됩니다. 43페이지? (42페이지) 필수예제 9번부터.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문제.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그림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알겠어?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식으로 간단하게 해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려면 이렇게 차집합, 여집합이 저런 형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차집합은 바꿔야 되고요. 여집합은 분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차집합을 여집합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A교 B의 여집합에 되고 여집합이 될 거라고요. 됐죠?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이 여집합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이해돼? 됐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집합과 합집합이 쓰였어요. 분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분배를 해주러 갑니다. 그럼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교 B. 자, A랑 A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죠. 그 이유가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됐죠? 자, 요 집합과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이건 의미가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나타내면 A 교 B였다. 요렇게 쓸 수 있다고요. 됐어? 이게 우리가 배운 공식을 이용한 거야? 선생님 근데 꼭 이것만 돼요? 아니죠. 또 어떻게 해도 되느냐? 요 녀석을 교집합, 여집합 만났으니까 차집합, A 차집합 B 요렇게 된 거라고요. 차집합의 의미로 보거나 그림으로 보는 거야. 자, 우리는 그림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A를 색칠해 보면 A는 이만큼이에요. 자, A 차집합 B를 색칠해 보면 A 차집합 B가 요만큼이에요. 그죠? A에서 저 빨간색 부분을 빼래. 그럼 남는 건 이거겠지. 이렇게도 풀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게 편하든 이게 누가 편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둘 다 편한 거야. 다만 이게 항상 되지는 않으니까 이 연습을 하는 것 뿐이다. 이해되죠? 자, 2번. 그래서 웬만하면 그림으로는 잘 안 그리도록 할 거예요. A 여집합, 합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갑니다. 우선 첫 번째 할 일은 얘를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야 된다. A 여집합, 합집합, B 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을 나눠준다.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가 된다. 합집합, 합집합이니까 분배 법칙이 아니고 결합 법칙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교환도 가능하죠? 결합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A랑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한 다음에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자고요.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가 전체 집합이 됐어요. 됐지? 야, 그럼 전체랑 누구랑 합집합을 하면 그냥 전체가 나와야지. 더 하는 거니까. 전체보다 더 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너는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 자, 3번. B 차집합 길어졌네. B 차집합 A 합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자, 우선 차집합은 교환이나 결합이나 분배나 이런 게 된다고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식은 아무것도 정리를 못합니다. 정리를 하려면 하나씩 이 차집합들을 우선 교집합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여기 안쪽부터 정리. B 교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지? 그럼 A가 되겠죠. 됐죠? 그러고 봤더니 B의 교집합, 합집합, B의 교집합이잖아. 묶어줄 수가 있지? 분배 거꾸로. 그럼 B의 교집합으로 묶는 순간 A의 여집합, 합집합 A가 된다고요. 그럼 이건 B와 교집합.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B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B에서 B를 빼래요. 그럼 남는 게 없겠죠. 뭘 바꿔요. 공집합이겠죠. 이렇게 문제 푼다. 됐죠? 그러니까 성질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리가 어디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그림으로 푸는 건 어려울 수 있어. 나중에는. 이해하지?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 다음이 성립할 때 항상 옳은 걸 찾으래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 가로, 교집합 A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됐죠? 자,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땅 봤더니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여집합 밖으로 끊어내면 안 돼. 정리는. B의 여집합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 교집합 묶어주는 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되나?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있어 없어? 없겠지. 공집합이겠죠? B의 여집합과 공집합을 합치래요. 합치면 당연히 B의 여집합이 돼야 되고요. 됐죠? 그럼 식의 정리 따라서 교집합이니까 교환 법칙을 쓰면 A, 교, B의 여집합 곧 이건 A 차집합 B를 의미하는 거. 이게 공집합이 됐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뺐더니 없다는 얘기는 A, 교, B가 A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뜻은 A, 교, B가 A가 됐다는 뜻이니 따라서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됐죠? 1번 A가 B에 속하니 네 맞아요. 2번 B가 A에 속하니 틀려요. A랑 B랑 같니?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왜? A가 B에 속합니다의 뜻 안에는
A랑 B랑 같은 것도 있지만 A가 진짜 B의 부분집합인 경우도 있다. 됐죠? 자, 4번 A교 B는 A교 B는 A가 돼야 되겠죠? 그죠?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 아니라 B가 돼야겠죠. 전체는 아닙니다. 됐죠? 요렇게 푸는 문제들이 있다. 그 다음 특강에 나오는 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특강. 자, 고시험 문제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배수, 약수의 집합 뭐 이렇게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대부분 다 어디만 나오냐면 배수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배수의 집합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한다. 됐지? 오케이? 자, n의 배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됐죠? 첫 번째. 이렇게 된대요. 됐어? 그럼 이거는 한글로 풀어서 읽어야 되겠지? 자. 이건 누구의 배수냐면 n의 배수예요. 자, 이건 m의 배수입니다. 오케이? 그럼 둘의 교집합을 찾으란 얘기는 공배수를 찾으란 얘기죠. 이해돼? 이걸 통째로 읽으면 둘의 교집합은 n과 m의 공배수를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n과 n의 공배수는 우리가 n과 n의 공배수를 직접 찾는 게 아니고, 오케이? 최소 공배수에 뭘 찾는 거야? 배수를 찾는 거죠. 이해돼? 이 m의 공배수라는 녀석은 m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거라고요. 됐어? 그럼 잘 생각해봐. nm의 공배수라는 녀석은 nm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거니까 요 k는 누구여야 돼? 최소 공배수여야지. k의 배수잖아. 이게 k의 배수인 집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 좌편에서 찾은 배수는 nm의 공배수인 거잖아. 돼? 그럼 그 nm의 공배수는 누구의 배수라고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저 k는 mn의 최소 공배수여야 된다. 그냥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포함 관계를 좀 해볼 건데요. 야, n의 배수가 m의 배수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 애들이 숫자 자꾸 큰 걸 하는데 자, 2의 배수랑 4의 배수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2의 배수랑 4의 배수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지. 우리가 흔하게 착각하는 게 자꾸 여기에 큰 수가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n의 배수가 m의 배수에 속하려면 이 n이란 녀석이 뭐여야 되냐? m의 배수여야 돼요. 됐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m을 찾아라 그러면 이 m은 n의 무슨 수여야 돼? 약수면 되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2의 배수가 m의 배수에 속했대요. 그럼 m이 24가 아니고, 그지? 이 m이 될 수 있는 건 1은 제외하고 이 m은 누구의 약수? 12의 약수면 되겠지.
2 될 거고요. 3 될 거고요. 4 될 거고요. 6 될 거고요. 12도 되겠죠. 됐니? 1을 제외한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m을 찾도록 하세요. 요런 포함 관계에서 m을 찾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건 n의 약수, 양의 약수를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됐죠? 자, 바로 밑에 특강 1번.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합치세요 그랬어요.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합치면 6의 배수가 아니지? 이해돼? 합치는 건 2의 배수도 있고 3의 배수도 다 갖다 쓰라는 얘기야. 합집합은 기본적으로 못해. 알겠어? 우리가 합집합을 할 때는 언제냐면 이런 경우는 합집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합집합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교집합을 먼저 분배해 준다고. 이 뒤쪽에 있는 거. 자,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누구의 배수야? 4의 배수겠지. 자꾸 왜 작은 수, 의식적으로 작은 수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 2의 배수가 4의보다 훨씬 더 크죠. 집합으로 보자면.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속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교집합은 4의 배수일 거고요. 합집합.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겠죠? 최소 배수가 12잖아. 그러니까 A의 12. 그런데 봐봐. 4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합치래요. 여기 봐야지. 이 12가 4의 배수죠. 이 4가 12의 약수죠. 그게 무슨 뜻이야? 12의 배수는 4의 배수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됐니? 그러니까 합집합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4의 배수라고 쓰십니다. 이해됐지? 이런 관계일 때는 합집합이 가능하지만 이런 관계일 때는 합집합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이해돼? 자, 2번. 자, 요건 합집합이 가능해요. 6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합집합하래요. 6은 12의 약수, 12는 6의 배수니까 6의 배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6의 배수라고요. 자, 9의 배수랑 18의 배수 합집합을 하래요. 9는 18의 약수, 18은 9의 배수죠? 그러니까 9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니까 A9라고요. 6의 배수랑 9의 배수를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찾는 거지? 최소 공배수 얼마? 18. 이해돼? 답이 A의 18이다. 이렇게 찾는 거다. 됐죠? 요게 배수의 집합입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꼭 한 번씩은 미리 봐두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항상 자주 나오는 내용이 뭐냐? 대칭 차집합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저 대칭 차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부분이냐?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 뺀 걸 합쳐라. 그럼 생각해봐. A 빼기 B는 A에만 속해 있는 애, B 빼기 A는 B에만 속해 있는 애지? 교집합 부분을 제외하고 다 한 거잖아, 합집합에서.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 A 합집합 B에서 A 교 B를 제외한 거. 이런 걸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 됐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풀으란 얘기야. 그림상 이거 여기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 됐죠? 자, 필수예제 1번, 특강 1번. 자, A, 세모 이런 걸 일반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일반 연산이라고 부르냐면 시험 문제, 저 시험 문제에만 해당하는 연산교야. 세모가 나온다고 항상 이렇게 쓰는 건 아니라고. 됐죠? 이런 걸 일반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뒤를 빼고 뒤에서 앞을 빼라.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기억. A 연산 A의 여집합을 하래요. 됐죠? 그럼 생각해봐. A랑 A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있어 없어?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는 뺄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뺄 게 없지. 무슨 얘기냐? 이거 지금 나보고 이거 하란 얘기예요. A에서 A의 여집합을 빼고 합집합 A의 여집합에서 A를 빼라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집합의 뜻이 뭐라고요? 앞쪽 애거에서 이 둘의 교집합을 빼는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미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A에서 공집합을 빼면 그냥 A일 거고요. A 여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 A 여집합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굳이 막 저걸 식으로 바꾸고 할 필요는 없어. 자, 니은. 이것도 봐.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지. 뺄 게 없다고. 이해돼? 그럼 무슨 얘기냐?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세요. 합집합,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세요. 전체에서 공집합이라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뺄 게 없어서 전체 집합이라고요. 공집합은 아예 가진 게 없는 아이지? 뭐 이미 뺄 게 없어서 공집합인 거야. 그럼 전체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튀어나와야겠죠. 디귿 A와 공집합 마찬가지. 생각을 좀 하자고요. 얘랑 얘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A에서 공집합을 뺀 건 A겠죠. 그죠? 간단하게 합니다. 합집합. 아이 공집합에서 A를 어떻게 빼? 그냥 공집합이지 뺄 게 없는데 뭘. 둘이 합치면 A가 되겠죠. 됐니? 자, 4번. A랑 A. 자, A와 A의 교집합이 뭐예요? A랑 A의 교집합은 A잖아. 그럼 A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겠지. 그러니까 공집합이지 뭐 이건. 왜 A 빼기 A도 공집합, A 빼기 A도 공집합. 공집합과 공집합을 합치면 공집합. 자, 미음. A랑 전체 집합. A에서 전체 집합을 빼고요. 됐죠? 합집합 전체에서 A를 뺍니다. 자,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죠. 그럼 A에서 A를 뺀 거지? 그러니까 너는 공집합. 자, 전체와 A의 교집합은 A죠. 그럼 진짜 전체에서 A를 뺀 거야. 전체에서 A를 빼고 나면 A가 아닌 녀석만 남겠지. 요게 A의 여집합이죠. 요게 A의 여집합이죠 뭐. A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냥 이걸 풀어드린 이유는 처음 보고 당황하지 마라. 그냥 이런 뜻이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은 그런데 선생님이 집합을 다 2개짜리만 하고 있죠. 나중에 3개짜리 녀석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배제하시면 안 돼요. 됐죠? 자, 우리 잠깐 라이트 센의 대표 문제 몇 개만 보고 갈게요. 대표 문제. 자, 224번부터 연습만 할 겁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래요. 1번 봅시다.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래요. 이해돼? 그럼 전체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A의 여집합이겠죠.
그럼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을 빼고 나면 남는 건 A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걸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있다.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야 되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와 A의 교집합이더라. 그래서 A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다. 됐죠? 어떻게 푸느냐는 학생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자, 3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 아니, 어떻게 A가 공집합에 속해? 말이 안 되겠지. 자, A랑 A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야? 전체지? 그걸 A랑 교집합을 하래. 그럼 A겠죠. 됐죠? 자, A 교 B가 A 합 B에 속하니 너무 당연하다. 됐죠? 교집합은 합집합에 당연히 속해 있어야죠. 안 속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틀린 건 3번이 될 거다. 됐나? 자, 그 다음 22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또 찾으래요. A랑 B의 합집합은 A니? 라고 물었는데 조건이 여기 A랑 B의 교집합이 B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 B가 A에 속해야 돼요. B가 더 작다는 뜻이니까. 그죠? 교집합은 항상 작은 걸 찾는 거지. 그럼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시작하세요. A가 여기에 있고요. B가 여기에 있는 그림이라고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찾으면 빠릅니다. 합집합 하래요. 합집합하면 A겠죠. 자, A 합집합 B는 A입니다. A는 A에 속하나요?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니까. 됐지? 자, A에서 B를 빼래요. A에서 B, 교집합이 이만큼이니까 요만큼이 있지. 공집합이 아니지. 이게 틀린 거다. 그럼 누가 공집합이냐? B에서 A를 빼래요. 그럼 둘의 교집합이 B였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공집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여집합을 요 그림상 B가 A에 속하는 건데 여집합을 붙이는 순간 모든 방향이 다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5번. 요 5번 얘기가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면 B가 되고 순서 바꿔서 쓰면 B차집합 A가 된다. 공집합이다. 맞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 요건 문제를 읽는 방법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겁니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지만 시험 문제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지만 사실 부분집합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A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됐단 얘기는 X란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A차 집합 B와 X를 합집합했더니 X가 됐다는 얘기는 X 안에는 A차 집합 B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A차 집합 B의 원소가 뭐냐? A에서 B를 빼버리면 1, 4, 16이니까 1, 4, 16을 빼고 7, 10, 13은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죠. 집합 X는 7하고 10하고 13은 무조건 포함한다. 그럼 1, 4, 16만 갖고 만드는 거지? 그래서 2의 세제곱계. 이해돼? A의 부분집합 중 7, 10, 13을 포함한 부분집합을 찾는 거와 동일하다. 돼? 자, 그 다음 왜 이렇게 잘렸어? 236번. 자, 요런 건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예쁘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9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이란 얘기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A 차집합 B는 6하고 7이니까 여기 6이 있고 7이 있다고요.
B차 집합 A가 3, 4란 얘기는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고요. 교집합이 5래요. 뭐 장난해? 1부터 8까지인데 그럼 1은 어디 있겠어? 1은 여기 있어야겠지. 2는 어디 있어? 여기 안에 없으면 여기 있어야지. 3 여기 있고요. 4 있고요. 5 있고요. 6 있고요. 7 있고요. 8이 여기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찾는 시험 문제 봐. 이것도 그냥 이걸 직접 찾아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드모르간 법칙을 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요. 그죠?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너란 얘기지. 모든 원소의 합 11 이렇게 푸는 거다. 됐죠? 자, 간단히 하래요. 이제 연산 법칙 요런 문제들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차집합이 존재하면 빨리 교집합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뭔가를 풀 수 있다. 그럼 요 녀석을 바꾸면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 돼서 그냥 A교 B가 된다고요. 자, A교 B의 여집합 합집합 A교 B니까 A 교집합으로 묶을 수 있다 그랬죠? 분배 전의 모양으로 A 교집합으로 묶으면 B의 여집합의 합집합 B. B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A와 교집합 전체 집합이다. 그럼 내가 찾는 답은 A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배수의 집합 245번. AN을 N의 양의 배수래요. 3의 배수와 8의 배수는 합칠 수 없다고. 그 이유가 뭐다? 8이 3의 배수가 아니고요. 3이 8의 약수가 아니니까 합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럼 교집합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를 먼저 전개하자고요. 전개해주면 A의 12와 교집합 3, 합집합 12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교집합. 갑니다. 둘의 교집합이야? 이 12가 3의 배수죠. 응? 3은 12의 약수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12의 배수가 3의 배수에 속하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집합은 12의 배수겠죠? (12와 8의)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 찾으란 얘기야. 최소 공배수 얼마? 24지? 그래서 24의 배수. 둘이 합치래. 큰 걸 찾으란 얘기야. 12가 24의 약수, 24가 12의 배수니까 24가 12의 배수에 속하겠지? 이해돼? 집합은 12의 배수.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됐니? 조금만 집중해.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좀 이따 이것만 풀고. 자, 부등식 나왔습니다. A 교집합 B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수직선 그리셔서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뭐 이 위에 건 2, 4, 8이니까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건 1, 3, 3, 4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죠? 이해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아요. 이 둘의 공통범위니까 수직선 2, 4 마이너스 3분의 4 3 교집합은 요만큼이겠죠.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2까지. 됐지? 자, 무슨 차집합? 대칭 차집합. 별 모양이 대칭 차집합이다. 합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는 거니까. 아니,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갑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간단하게 하자고. 이 방법도 좋지만 A에서 A 차집합 B, B 차집합 A가 더 편할 수도 있어. 자, A에서 공집합을 빼면 A죠. 공집합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죠. 이해돼? 그 둘이 합치면 A잖아. 이렇게 암산을 풀 수 있다고. A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죠. A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지. 공집합에서 공집합을 합치면 공집합이어야지. 네가 왜 A야? 이거 공집합이어야지. 됐죠? 자,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면 그냥 전체죠. 공집합에서 전체를 빼면 공집합이죠. 둘이 합치면 전체겠지.
전체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이죠.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공집합이지. 둘이 합치면 A 여집합. 돼? 야, A에서 B 빼고 B에서 A 뺀 거나 B에서 A 빼고 A에서 B 뺀 걸 합치는 건 똑같은 거지? 당연히 교합법칙은 성립한다.